다이어트 진짜 어렵죠. 다이어트 정말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다이어트를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면서 이분들이 다이어트를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몸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좀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생리주기의 불규칙 혹은 무월경을 가지는 질환으로 이 가임기 여성분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가지고 계시는 증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거나 혹은 무월경을 가진다거나 혹은 여드름이 주로 너무 많이 난다거나 신체 여러 부위에 남자들처럼 굵은 털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탈모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체중 증가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이러한 증상이 불편한 것들을 떠나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합병증들도 유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3배에서 6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치료제가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불균형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본인 체중의 5% 정도만 감량을 하더라도 합병증을 예방하실 뿐만 아니라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시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체중 감량만으로도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들이 개선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다른 환자분들의 다이어트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자체가 체내에 생긴 당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당들을 체지방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생기죠. 그래서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 체지방을 감량해내기가 훨씬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의 개선들은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체를 많이 개선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감량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체중 증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체지방 축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훨씬 체중이 잘 늘어나고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너무 높은 감량 목표를 측정을 하셨을 경우에는 절망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 몸무게의 약 5% 정도만 감량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들의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의 5% 정도 감량 목표를 낮게 잡으시고 이러한 목표들을 계속 이뤄가시는 것들이 결국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내 몸에 음식을 먹고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혈당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한테는 혈당을 갑자기 높이는 음식들을 먹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혈당들을 체지방으로 변환을 시켜서 몸에 축적을 시키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식사를 하실 때 먼저 야채를 먼저 먹어서 쿠션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적정한 휴식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혈당을 계속 공급하게 되는 간식을 먹는 것들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개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운동 실천입니다. 혈당 상승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혈당을 주로 소비해내는 근육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체내 혈중에 쌓여있는 혈당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만이 아니신 분들이더라도 마른 환자분들도 적절한 운동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잘 이해하고 내 몸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 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한의학에서는 습담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습담증이라는 건 체내에 비정상적인 수분들이 쌓여가게 되고 비정상적인 노폐물들이 쌓여만 가는 상황들, 즉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습담이라는 것들 자체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몸에 찌꺼기나 수분들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똑같이 먹더라도 체중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체중 감량이 조금 더 어렵기도 해요. 이렇게 내가 배출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습을 말려주는 약재들을 함께 넣고 담을 제거하는 약재들을 함께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같이 복용하셨을 경우에 다이어트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체중이 늘어나서 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러 오신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체중이 잘 감량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가 똑같이 많이 뛰고 적게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감량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이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게 될 때는 그냥 단순히 적게 먹고 뛰기보다는 이 습담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약재들이 함께 들어간 다이어트 한약을 드셨을 경우에 훨씬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이미 혼자서 식단이나 운동들을 많이 해봤지만 실패를 하셨다. 이런 분들은 내 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 일전에 다이어트 하셨던 것보다 부작용은 줄어들고 효과는 훨씬 크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가 유독 어려운 질환인 다낭성 난소증후군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가 어려운 질환은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들을 병행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 한번 해보시고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시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